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워드 프로세서 실기 과정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시험을 어찌어찌해서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대략 난감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볼 때 핵심 주요 기능, 이거 꼭 알아야 돼. 이런 기능들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공부를 해보죠. 먼저 여러분 PC에 우리 시험은 한글 2020 버전으로 제작되어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글 2020 프로그램이 꼭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보자고요. 일단 보시면은 워드 실기 시험은 이렇게 먼저 지시사항, 이게 먼저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지시사항은요, 워드 실기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지시사항에 따라 문서를 좀 작성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용지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단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요, 여러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10포인트 함초롬 바탕으로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의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표에서는 이렇게 정렬하세요. 색상과 관련해서는 오피스 테마를 사용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각 항목의 정렬, 문단 간격 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주어진 문서의 기준에 작성하세요. 그냥 생긴 대로 하란 얘기예요. 각 항목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본 설정 값으로 처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시험 시간은 딱 3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고 이 지시사항대로 먼저 세팅해놓고 작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세부 지시사항이 나가게 됩니다. 세부 지시사항은요, 여러분이 문서를 이렇게 문서가 나가요. 이게 문제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입력을 막 해야 돼요.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글상자, 여기는 글상자를 하고, 여기는 머릿말을 넣고, 여기는 테두리, 여기 테두리 상자를 넣고, 이거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고, 이렇게, 이 쪽 테두리 어떻게 하고, 글상자 어떻게 해라. 이 내용이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이 앞에 페이지, 이 설명들. 보이죠? 이대로, 이 조건대로 쪽 테두리 지정하고, 이 조건대로 글상자 지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복잡하게 시험에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드 실기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이 1번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먼저 한글 2020을 세팅한 다음, 두 번째 빛의 속도로 이 문제지의 내용들, 이때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바로 여기 여러분, 이 글상자 이거는 다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 있죠. 쭉 입력하고 표 후다닥 만들고 차트 곧바로 표를 만들어야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차트 만들고 내용 후다닥 입력하고 차트 만들고 이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빛의 속도로 하고 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요거를 빨리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여기에 글상자 체크돼 있죠. 그럼 글상자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글상자에 대한 조건은 어떤 거? 바로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조건을 읽고, 글상자 크기는 얼마로 하고, 위치는 어디다 놓고, 색상은 어떻게 하고, 선의 굵기는 얼마로 해야겠다. 이 지시대로 만드는 거예요. 단계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건 뭘까요?
편집 용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한글 2020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열어보죠. 짠. 자, 열었어요. 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장 작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장 유형은요, 두 가지 패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을 볼 때 시험 폴더가 존재합니다. 보통 WP 폴더인데요. 그 WP 폴더에 이렇게 빈 문서를, 자, 보세요. 저장하기는 파일에서 저장하기 이거 눌러도 되고, 단축키 2개. 여러분, 이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 합격을 하려면 이 메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찾으면은 여러분 30분 시간 훨씬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세부 지시사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자, 그럼 보세요. 제일 먼저 제가 저장하라 그랬죠. 자, 우리는 저장을 1, 2, 3 여러분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눌러도 되지만 Alt키하고 S가 있습니다. Alt하고 S, Alt키 S 이게 단축키예요. Alt키하고 S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뜹니다. 그러면 곧바로 어디에 만약에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게 C 드라이브의 WP라는 폴더에 저장하세요. 그럼 WP 따닥 이렇게 눌러놓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 수험번호로 하세요. 그럼 수험번호가 예를 들어 1, 2, 3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 네, 저는 홍길동이라고 쓰겠습니다. 홍길동이.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써보세요. 그리고 저장. 이거예요. 이게 유형 하나.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서를 열으라고 해요.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지만 어떤 파일을 열으라고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일단 닫고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문서 닫기. 됐어요. 자, 그러면 WP 폴더에 있는 1, 2, 3 홍길동 문서를 열어라. 그럼 파일에서 불러오기 요겁니다. 불러오기 눌러서 어디? C 드라이브에 어떤 폴더? WP 폴더에 1, 2, 3 홍길동. 선생님, 저는 WP 폴더가 없는데요. 새 폴더 C 드라이브에 만드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해당 문서를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불러오기 하죠. 그리고 불러온 문서를 여러분들어 예를 들어서 WP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달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불러왔죠. 불러온 다음에 이때는 이미 파일 이름이 존재하잖아요. 이럴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다른 이름은 물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 알아두세요. Alt V예요. 그래서 Alt V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여러분 WP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빈 문서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Alt S 그 다음에 이미 어떤 문서를 불러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고 한다면 Alt V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 빛의 속도로 이제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세팅인데요? 네, 보실까요? 저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자, 먼저 편집 용지 이 작업에 대한 세팅 들어가야 돼요. 1번, 2번이에요. 됐죠? 자, 편집 용지는요, 설정할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문서의 여백을 지정하는 거고 이 여백 지정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문서가 문제지에 있는 문서 배열과 달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첫 단추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A4 용지 한매 용지 세로 설정 보이죠? 그러니까 A4 용지 이런 방향으로 인쇄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로예요. 그 다음에 여백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얼마? 20mm, 머리꼬리 10, 기타는 제로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 한글에서요. 같이 해요, 여러분.
자, 현재 이 모습입니다. F7 눌러요. 곧바로. 단축키 F7 눌렀죠?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우리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F7 누른 다음에 또 마우스로 여기 이렇게 클릭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Alt T를 눌러요, 여기서. F7 들어온 다음에요? 예. 그리고 Alt하고 T 누르면 딱 어때요? 위쪽 여백에 커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20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요. 20 쓰고 탭. 그럼 머릿말로 가죠. 머리꼬리는 10이죠. 10, 탭. 왼쪽에 20, 탭. 제보는 기타 여백이니까 제로예요. 기타 여백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탭. 오른쪽 20, 꼬릿말은 얼마? 10. 아래쪽은 얼마? 20. 됐죠? 머리, 꼬리 10, 위, 아래, 왼쪽, 오른쪽 20. 기타 여백 제로.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합니다. 자, 용지 방향 세로인지 확인하고 A4. 이건 기본으로 세팅돼 있어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설정 눌러도 되고 탭 이렇게 눌러서 커서 여기 와 있잖아요. 엔터 꽝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자, 눈금자 길이가 17cm까지 가 있어요.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연습을 하세요. 되셨어요? 예. 이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저 휴대폰에 시간 타이머 앱 있죠. 그런 거 깔아가지고 한번 세팅해 보세요. 일일이 여러분이 메뉴에서 편집용지 파일에서 편집용지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20, 이거 10, 이거 20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누르는 것과 F7 누른 다음에 Alt T 누른 다음에 딱딱딱 탭키 눌러서 딱딱딱딱 하고 엔터 꽝 치는 거랑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이게 빨라요. 예. 됐나요, 여러분? 예. 이렇게 편집 용지 지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여기 단이 나오죠. 2단 편집. 이렇게 나오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지가 이게 단이에요. 1단, 2단.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을 두 개의 단으로 마치 잡지책처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걸 우리가 다단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출제 유형이 이 형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단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단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이 다음에 다단으로 나누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봅시다. 다단을 나눌 때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Alt 키만 눌러봐요. Alt 누르면 이렇게 메뉴에 이렇게 알파벳이 표시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쪽이 뭐예요? W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단은 뭐예요? U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U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걸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보죠. 자, 바깥에 클릭 다시 한번 시작. Alt W U 어때요? 빠르죠? 여기서 다단 설정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단에 대한 거 2단 편집을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2단 편집하고 단간격 8mm, 구분선 0.12 실선. 확인되죠? 이대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둘에, 그죠? 구분선 있다, 없다? 있다. 구분선의 종류는 실선. 굵기는 0.12mm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간격은 8mm 되어 있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8mm. 맞아요? 그리고 문서 전체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자 보세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처음부터 선이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이러면은 문서 전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문서 전체라는 말 보이죠? 요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나누라고 하면은 세 다단으로 요거는 여기서 세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단 문서 전체로 해요. 자, 설정. 이렇게 눌러요. 됐습니까, 여러분? 예, 요 작업이에요. 아하,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서를 작업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서를 작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파일에서, 여러분은 이 상태를 보고 계시고, 제 것만 보세요. 자, 새 문서를 하나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자,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를 쭉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라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따라라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다가 갑자기 시험 출제 유형이 이렇게도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엔터 꽝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단이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2단으로 나눠지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우선 다단 나누기 전에 먼저 문서를 그대로 생긴 대로 쳐요. 이렇게. 그리고 Alt W 누른 다음에 다단 설정 눌러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둘이야. 만약에 구분선 넣어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때 구분선을 뭐 이중으로 해달라. 그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 그리고 적용 범위를 세 다단으로 해달라. 여기서 고르면 된다고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하고 설정 이렇게 누르면 자 보세요. 이제 따다다다다다다다 쓰면은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쓰면은 어때요? 아, 여기서부터 다단이 이루어지는구나. 예,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알아두면 돼요. 오케이? 예. 자, 그럼 다 됐고 이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장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단 문서를 자, 요거죠? 예, 요렇게 나눠 놨죠. 그럼 이제 뭘 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 막 성급한 마음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지를 보면 아니에요. 항상 문서 본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번 시간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문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타일, 그리고 표, 차트.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간. 예. 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이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3점 정도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차트의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표에 대한 내용에서 정렬이라든가 또 어떤 기능을 빼먹으면 이거는 점수가 5점씩 막 확확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능은 여기에서 바로 스타일, 표, 그리고 차트예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위주로 먼저 본문 내용 작성하는 방법 가장 기본부터 말씀드리죠. 본문 내용은요,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이 다단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곧바로 본문 내용을 빛의 속도로 입력을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를 또 들여쓰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들여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하세요. 예.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들여쓰기 하지 마세요. 그냥 곧바로 이렇게. 자, 제가 화면 크게 해서 저랑 같이 입력합니다. 자, 따라서 곧바로 해보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때 띄어쓰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가로 열고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소문자 틀려도 3점이에요. 마켓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솟아오르는 풍선에 비유하곤 한다. 자, 한 칸 띄고 정부, government 이렇게 government가 마치 강남의 집값을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겠다. 이렇게는 기세. 이때 기세가 한자예요. 그러면 한자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기세 글자 쓰자마자
한자 키 있죠.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세 쓰자마자. 그럼 곧바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기자가 어떤 기자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기자. 자, 확인됩니다. 기세, 요거. 그럼 중요한 거는 한글 먼저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예요. 그래서 바로 요거, 요 모델이에요. 요거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꾸기, 곧바로.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기세로. 한자 키 눌러도 되고 F9 키를 눌러도 됩니다. 자, 기세로. 예,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regulation, regulation, 이렇게. regulation, 강화와 자금, money, money, 자, money. 그 다음에 출처, 조사와 같은 초강경 대책을 계속하여 발표. 여러분, 발표라는 한자는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발표 곧바로 보자마자 모든 세팅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엔터만 치세요. 이렇게. 됐죠? 발표했지만, 그 다음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 이외 지역, 가로 열고, 강북과 수도권, 가격, 가로 열고, 프라이스, P-R-I-C-E, 프라이스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치고, 그리고 여러분 입력을 할 때요, 내가 한 칸을 띄었는지, 두 칸을 띄었는지, 이거 헷갈릴 때는요, 여기 여러분 한 칸을 띄웁시다. 이렇게 띄고, 한 칸인지 두 칸인지 헷갈려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보기에서 조판부호, 문단부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두 칸 띄었다. 요거 여러분 두 칸 이렇게 띄어도 이것도 여러분 오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저는 시간 관계상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나머지 내용들 이런 방법으로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각기호를 입력할 때는 그 문제에서 전각기호라고 나와요. 그래서 전각기호는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F10 보여드리죠. 컨트롤 키하고 F10 누르면은 한글 문자표 탭 요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각기호 일반 이걸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기호와 동일한 것을 고르시고 넣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내용 입력하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엔터를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표예요. 표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합격, 불합격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차트도 바로 표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표 만들고 그 다음에 곧바로 편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캡션 다는 것까지 쭉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 표를 만들 때는요, 입력에서 표 이렇게 하나 둘 들어가는 분 계십니다. 이거보다는요, 단축키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N 누르세요. 컨트롤 N 누르고 손 떼고 알파벳 T 한번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표를 만들 때 줄과 칸의 개수를 저처럼 6, 5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줄에 5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표의 크기를 얼마로 해달라 이게 시험에 나와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 기본으로 단의 맞춤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언급이 없다면 이걸 고르시면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만들기 글자처럼 지금만 체크하고 만들기 누르면 됩니다. 근데 뭐 너비 크기를 78에서 82로 해달라 78에서 80으로 해달라 임의값 눌러주고 여러분이 78에서 80이라고 하면 뭐 79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표의 높이를 얼마로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면 높이를
임의 값으로 바꾸고 여러분이 높이를 설정하면 돼요. 한번 높이도 지정해 볼까요? 뭐 32로 하라고 했다. 34로 하라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엔터 꽝 하면 만들어져요. 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용을 저하고 함께 써보죠.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키 있죠? 오른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 잡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구분, 경기,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고. 참고로 비고에 데이터 아무것도 없다면 자, 일단 구분 마저 써볼게요. 1999년 쓰고요. 아래로 방향키 2000년, 그 다음에 2001년, 그 다음에 2002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에 합계다, 평균이다, 블록 계산식을 묻는 문제 꼭 나와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숫자가 나와요. 경기도 89004, 자, 이렇게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같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누르던가 아래로 눌러서 뭐 입력을 하면 되죠. 84501, 그 다음에 805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11518, 뭐 그 다음에 저 내려쓰기가 편해서요. 내려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3328, 그 다음에 6862, 네, 이렇게요. 참고로 여기는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은 여기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계산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감점 처리되는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또 입력할 때 여기가 쉼표가 찍혀 있으니까 또 쉼표도 입력을 하시는데 쉼표 나중에 다 한꺼번에 입력을 해요. 이게 표 규칙 세부 지시사항이고 그 다음에 표에 대한 내용 여러분 여기 읽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는 왼쪽 정렬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 오른쪽 정렬을 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을 경우 문자, 숫자 상관없이 다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길이가 다르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고 똑같다면 가운데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곧바로 이거 닫아버릴게요, 제가. 자, 입력 마저 하겠습니다. 서울의 두 번째 73656 이렇게요. 656, 그 다음에 53398 이렇게 여러분도 저 따라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야 빨리 익히니까. 그 다음에 왼쪽 방향키 눌러서요. 제가 왼쪽으로 가서 자 120498,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99638, 그 다음에 88193 이렇게 입력을 해요. 됐죠? 참고로 이렇게 입력하고 이 블럭에 대한 계산식 곧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계산 작업은요, 여러분 범위를 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단축키로 우리 시험에는 블럭 합계 또는 평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합계는 컨트롤 시프트 S, sum, S. 평균은 컨트롤 시프트 A, average. 저는 단축키 쓰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블럭 계산식에 평균이 있어요. 저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 A 누를게요. 멋있죠? 두 줄이 되잖아요. 네, 두 줄일 때는요. 여러분, 이 표의 너비는요, 고정이 돼 있어요. 78에서 80으로 해달라고 그랬다. 그럼 이 표 자체를 늘려버리면은 여러분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표의 너비는 우리가 세팅한 그대로 있기를 원해. 이럴 때는 Alt키 보이세요? 범위 그대로 잡고 Alt키. 어차피 비고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Alt키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가요. 조금 이렇게 키워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도 어때요? 인천 옆으로 갔죠. 서울도 옆으로 이렇게 보내요. 조금 비고를 좀 더 가게끔 해야겠어요. 자,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만 늘어나죠. 범위를 모두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Alt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비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서울 해서 옆으로 조금 이렇게 가게. 그 다음에 경기도 옆으로 이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 얘네 여전히 두 줄이잖아요.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얘네 쉼표만 세 자리마다 찍혀 있지 소수점은 없어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수점에 대한 관리 방법도 알아야겠죠.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클릭하고 참고로 여러분 이 대괄호 지우시면 안 돼요. 이게 블럭 계산식 값이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자, 오른쪽 눌러서요. 계산식 고치기 보이십니까?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두 자리 나오죠? 이것을 정수형 설정. 어때요? 아, 깔끔하다. 얘도 정수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형 이렇게. 가능하죠? 얘도 정수형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 가능하죠? 그리고 얘네들 모조리 범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천 단위 구분심표 자리점 넣기. 깔끔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네, 얘네들에 대한 숫자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정렬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얘네 위에 애들 보이죠? 자, 얘네들부터 요 아래 내용 나오는데 이 크기가 숫자 길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문제에서 아까 지시사항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달라. 보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가운데 정렬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잡고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여기 여러분 얘네들 보이죠? 얘네들은요 길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얘네도 왼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고 나머지 자 얘네들 어떻습니까? 예, 얘네들 같은 경우 평균까지 모조리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지시사항에 있는 내용대로 표의 내용을 고쳐줘야 합니다. 자, 일단 글자처럼 취급하고 너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표를 가로 가운데 정렬해라.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표 바깥에 커서를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요거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표의 길이가 우리가 그렇게 78에서 80을 잡았기 때문에 기본 가운데 맞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면 이 표의 셀의 안쪽 여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디요? 여기 모든 셀에 즉 표 전체 셀에 안에 여백에 왼쪽과 오른쪽을 2mm로 지정하세요. 이 말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만 2mm 잡으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네, 곧바로 여기에서 셀의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커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알파벳 P 누르면은 자, 참고로 여러분 여기 테두리를 클릭하고 P 누르시면 됩니다. P요. 네, 그러면 표 셀 속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표 탭으로 오세요. 표 탭에 모든 셀의 안쪽 여백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2mm. 참고로 왼쪽과 오른쪽을 2mm 하라 그랬고 위아래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잖아요. 그럼 그냥 기본값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해버리세요. 탭키에서 2mm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됐어요?
설정.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표에서 제목행은 셀 배경색을 노랑, 글자 모양 도둠체에 보라색 128, 0128 진하게 가운데 정렬 나와 있죠. 이 작업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셀에 배경색을 넣는 문제는요. 여러분, 제목행은 바로 얘네들을 말합니다. 범위를 잡으세요. 자, 그럼 글자 모양부터 빠르게 바꿔보죠. 도둠체로 먼저 해달라고 나왔죠. 도둠체는 여기에서 여러분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요. 자, 여러분이 도둠체, 자, 참고로 도둠체, 여기 있잖아요. 돈만 치면 나와요. 이렇게. 글자 크기 바꾸라는 이야기 없지요. 진하게 있지요. 글자 색깔 나오죠. 참고로 글자 색은요, 여러분 요거, 자, 테마에서 오피스, 여러분 오피스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피스 이걸 고르셔야 돼요. 색상은 오피스를 기본으로 한다고 분명히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색상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색깔이요? 보라색. 이게 보라예요. 이거 보라색. 이거 딱 고르면 돼요.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가운데 맞춤 띵 이렇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셀의 배경색은요. 여러분 색은 영어로 뭐예요? 컬러의 첫 글자 C만 누르면 돼요. 들어와요? 그럼요. 들어와서 배경 탭인지 확인하시고 색 채우기 없음 아래 색 있죠? 색. 그리고 면색입니다. 면색에서 자, 이거 오피스 테마 맞는지 확인하세요. 보세요. 요 세모 누르면 오피스에 체크돼 있죠? 요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노란색 어디 있습니까? 이게 노랑이에요. 25250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설정 깔끔하게 끝났어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평균행도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데 평균행은요. 네, 셀 배경색 빨강 80% 밝게 글자 모양 진하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범위 슈루루루 평균행 여기 전체 이만큼이에요. 글자 모양 진하게 먼저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뭐? C에서 색상 자, 아래로 눌러서 오피스 아까 선택되어 있었죠. 빨강은 여러분 이게 빨강인데요. 빨강 80% 밝게는 이렇게 80%,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설정, 바깥에 클릭,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하느냐면 선 모양에 대한 언급이 또 존재합니다. 선 모양은요. 표 안쪽에 실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굵은 실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굵은 실선 0.4 위아래 그럼 여러분 안쪽에 실선 0.12는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위아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표 여러분 이 범위를 지정하면은 이게 다 안쪽이에요. 예. 자, 그럼 위아래는 어디예요? 표의 위와 아래, 맨 위, 맨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범위 잡고요. 테두리 선은 영어로 라인의 첫 글자 L만 눌러보세요. 자, L 눌렀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를 해제를 하세요.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해제했습니까? 자, 그럼 어디예요? 자, 먼저 해봅시다. 표 바깥의 위와 아래를 선의 종류는 굵은 실선인데 굵기만 0.4 여기 있네요. 그럼 어디? 위는 바로 여기니까 요거 체크, 아래는 여기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설정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표의 바깥에 왼 오른쪽은 선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표 바깥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전체 범위 다 잡아야 돼요. 표의 바깥은 다 잡으세요. 그리고 L. 자, 사실은 좀 전에 했던 작업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야 된대요. 왼쪽과 오른쪽. 그러면 종류에서 선 없음. 이게 선 없음. 어디? 왼쪽, 오른쪽, 설정, 바깥에 클릭. 어때요? 깔끔하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목행에 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목행 아래쪽과 평균행 위쪽은 이중실선 0.5mm 확인됐죠 여러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제목행 딱 꼬집어서 제목행 아래쪽이니까 요것만 범위 잡는 거예요. L.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중실선 종류의 이중실선 0.5mm 어디를? 현재 범위 잡은 곳의 아래쪽 설정. 됐어요? 여기도 똑같이 범위 잡고 어떻게 한다? L. 그리고요. 현재 이중실선으로 바꿔라. 어디를? 범위 잡은 곳의 위쪽 설정.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캡션은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캡션을 이렇게 단위, 가구, 뭐 이렇게 써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캡션이에요. 그럼 캡션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무 간단해요. 클릭합니다. 톡. 됐죠, 여러분? 이렇게 클릭하고, 사실 오른쪽 눌러도 되는데 여기 여러분 메뉴에 보면 표 레이아웃이 존재하고요. 캡션 아래로 화살표 이거 눌러줘요. 그러면 위 보이죠? 이걸 고르시면 돼요. 그럼 표 1이라고 뜨죠?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면 지우고 가로 열고 단위 가로 열고 가구 단위 콜론 가구 이렇게 쓰면 돼요. 쓰고 이 캡션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하세요. 그럼 여기서 곧바로 쓰자마자 오른쪽 정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표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차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표를 먼저 만들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밑에 엔터를 항상 치세요. 먼저. 예. 표 내용 만들고 여러분 곧바로 뭐 수도권, 뭐 아파트 공급 확대 이런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또 뭐 연말까지 뭐 이렇게 내용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항상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자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에 경기, 서울, 인천의 입주 물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데이터 어떤 거예요? 평균은 필요 없죠. 바로 얘네들을 범위로 잡아서 차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일단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범위를 구분, 경기, 서울, 인천, 짠짠짠 여기까지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경기도가 서울 빼고 경기하고 인천이다. 그러면 구분 경기 컨트롤 키 누르고 인천 범위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래서 범위를 일단은 지금은 구분부터 6362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띵 누르면은 곧바로 맨 밑에 차트 보이죠? 이 차트에서 자 우리 시험에는 묶은 세로 막대 얘네들 얘네가 가장 기본이고 근데 시험에선 꺾은 선 일단 나왔으니까 꺾은 선은 우리 시험에 요거 두 번째 누적 꺾은 선형 요거 골라줍니다. 자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는 구분 요게 빠진 거죠. 구분 이렇게 제가 써놓겠습니다. 엔터 꽝 하고 창 닫으면 자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요? 여기 만들어졌어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요. 자, 차트를 일단 만들었고 성공했고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 차트에 대한 편집 작업을 지시사항을 읽고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목, X축의 이름표, Y축의 이름표, 뭐 이런 거. 자, 여기 이렇게, 이 제목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얘가 Y축이에요. 그리고 X축은 바로 여기 항목을 말합니다. 이건 범례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시사항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시사항을 보면은, 아이고, 자, 화면을 좀 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꺾은 선형, 이렇게 글자 모양은 굴림체, 얘네들 모두 다 글씨를 굴림체 보통의 10포인트로 해달라. 너비는 80, 높이 80으로 해달라. 크기를 고정으로 해달라. 이런 말 먼저 나오고,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배치, 오른쪽 단위, 위, 가로는 단의 가운데 0.0, 세로 문단의 위 0.0, 바깥 여백, 왼쪽 오른쪽은 2mm, 위 5mm, 아래쪽 8mm. 이런 여백에 대한 내용 나왔죠.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면 무조건 차트든 표든 그 생김새는요. 테두리 클릭하고 P, 알파벳 P 이러면 차트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차트의 너비 얼마? 80. 따라서 고정값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 80으로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면 돼요. 80.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로 해달라고 합니까? 높이도 80. 이렇게. 그리고 크기 고정 딱 눌러버리세요. 됐어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본문가의 배치, 자리 배치. 참고로 여러분 글자처럼 취급이 눌러져 있으면 얘네들이 안 보이게 돼요. 이거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자리 차지는 요거예요. 나비 사이에 아무도 안 오는 거, 자리 차지.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단인이, 문단인이 나오죠. 바로 여기입니다. 자, 가로, 단의 가운데,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기준체로 보이죠? 세로는요, 문단의 위 되어 있네요. 기준체로. 그 다음에 차트의 바깥쪽 여백은 여백 캡션 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바깥 여백 나와 있죠. 자, 왼 5, 2mm. 그럼 여러분 클릭해서 2mm. 됐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얼마입니까? 탭키 누르세요. 자, 위에는 5, 아래는 8. 오른쪽 2mm, 아래 8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어때요? 와, 차트가 만들어지네? 네, 이렇게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빛의 속도로 얘네 글자 크기를 다 다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얘는 이렇게만 요렇게만 나와 있어요. 우린 얘대로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생김새를 보면은 이 차트의 생김새를 보면은 제목이 들어가 있고 차트 여러분 가운데 선이 없고 그 다음에 눈금선, 축, 눈금선, 그 다음에 가로 얘네들 모두 10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범례, 이게 범례가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죠?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범례 여러분 보이세요? 클릭. 자, 클릭했죠? 자, 얘 오른쪽 눌러줘요. 그리고 범례 속성 들어갑니다. 자, 그럼 범례 어디? 아래쪽. 이렇게 바꾸라고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눈금선 말이에요, 여러분. 0, 5만, 10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 차트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생김새를 보세요. 얘는 5만, 10만, 15만이에요. 그러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5만, 10만, 15만, 20만 어때요? 이거 똑같네요. 그죠? 만약에 이 눈금이 다르면요. 여기를 클릭해서 자, 개체 속성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최소값, 최대값 우리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2만 단위로 바꿔볼까요? 2만 단위요? 예. 네. 2만 단위 너무했나? 3만 단위로 바꿔보죠. 자, 최소값 제로, 최대값을 제가 18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18만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주 단위를 3만으로 바꿔볼게요. 3,003만, 엔터 꽝. 어때요? 바뀌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클릭하고. 그러면
자, 요거 필요 없으면 창 닫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글자 크기는 어떻게 바꿔야 되죠? 문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X, Y 제목 범례 다 굴림의 10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굴림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거는 이렇게. 자, 여기 테두리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요. 그러면 축속성이 아니죠. 글자 모양 편집. 자, 다시 한번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 그리고 빛의 속도로 참고로 글자 한글 글꼴만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 바꿔요. 굴림체 여기 나와 있고요. 아래도 클릭해서 뭘로 바꾼다고요? 굴림체 이렇게 손으로 쓰고 나타나면 클릭하면 돼요. 굴림체 10포인트 확인하세요. 설정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범례 오른쪽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 어떻게 한다고요? 굴림체 엔터꽝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아래도 굴만 치면 나와요. 굴림체 10포인트 맞고 설정 그 다음에 여기 X 항목축 요에도 클릭해서 자 클릭 한 번 더 따닥 클릭해서 선택이 잘 안 되죠? 자 오른쪽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굴림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탭키 영문도 굴림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설정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제목 내용 바꿔야 되죠? 자 오른쪽 눌러서 차트 제목 편집 보이죠? 차트 제목의 내용을 씁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글씨는 뭐라고요? 굴림체 영어도 바꿔줍니다. 클릭해서 굴림체 이렇게 바꿔줘요. 글자 크기 얼마라고요? 10 설정 됐습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눈금선에 대한 거 있죠. 이게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야기 없지만 결과를 보면은 아이고 요거 여러분 가로 눈금선 없어진 거 확인되지요. 그러네. 그럼 이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이렇게요.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면은 차트 구성 추가 보이죠? 눈금선 기본 주 가로가 체크돼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해주면 깔끔하게 빠져요. 됩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차트를 여러분 그 위치를 옮기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막 시간은 없고 급하니까 막 끌어서 배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차트가 만약에 이 표에서 지금은 내용이 딱 알맞아서 옆으로 갔지만 만약에 차트 내용이 그 이 위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차트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키하고 X 이렇게 자르기를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딱 표의 아래쪽에 보통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배치하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갔는데요? 자리가 비좁으면 얘가 알아서 위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기능, 바로 스타일인데요. 스타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스타일 어디에 넣어라, 소제목 스타일 하나, 표제목 뭐 이렇게 있죠.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 만드는 거, 수정하는 거, 뭐 보통 새로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소제목 스타일은 여러분 단축키 F6이에요. 이게 스타일인가요? 네, 이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바탕글 이게 기본 스타일이에요. 한글에. 네. 그러면 시험에서 기존에 있는 뭐 개요 1번의 스타일을 바꿔라 선택하고
연필을 누르면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타일, 소제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뭘 보고 만든다? 예, 바로 여기 보시면 세부 지시사항의 스타일, 소제목, 스타일 이름을 소제목으로 하고 종류는 문단이고 도둠체 12포인트 진하게 그림자로 해달라. 왼쪽 여백은 10pt 정도 넣어줘라. 문단 번호를 넣어라.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와, 그럼 이건 어디 가서 어떻게 지정합니까? 제가 몰라서요. 이런 분 계시는데 F6 눌렀죠? 곧바로 새로운 스타일 만들 거면 플러스, 고치는 건 연필, 없애는 건 X예요. 자, 만들어 봅시다. 플러스. 스타일 이름 뭐라고요? 소제목. 됐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확인됩니까? 예, 문단. 그 다음에 곧바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나오죠. 자, 글자 모양, 스타일 종류가 문단이고 그 다음에 도둠체의 12포인트는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 눌러서 곧바로 뭘 하시면 돼요? 글자 크기는 12로 하라 그랬다. 그 다음에 글꼴은 뭐라고요? 도둠체. 곧바로 여러분 도둠체 이렇게 도자를 치면 나와요. 도둠체.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림자. 그림자는 바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모양 여기 눌러야죠. 왜요? 왼쪽 여백 얼마로 줘라 이런 건 다 문단 모양이에요. 문단 모양 눌러서 왼쪽 여백 10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줄간격 문단 위아래 전부 다 여기에요. 설정. 그 다음에 문단 번호를 주라고 했습니다. 문단 번호 이렇게 고르면 돼요. 문단 번호 여기에요. 글머리표가 아니라 문단 번호. 자, 1번이다. 그럼 1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새 번호 목록 시작 설정 이렇게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설정, 소제목, 자, 설정 눌렀습니다. 그럼 이게 소제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컨트롤 Z 이렇게. 그러면 소제목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여기 수도권 분양시장 여기다 커서를 놓으세요. 그리고 곧바로 뭐 해라? 바탕글로 나와 있죠. 여기에서 소제목 어때요? 들어가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또 소제목 이렇게. 아, 번호가 1번, 2번 들어가네요? 예, 문단 번호 지정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기까지 워드 프로세서 실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를 착착착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